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 들어서 네. 올해 제가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떤 상담이요? 양도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올해 양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양도를 해야 될지 물어보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항상 똑같은 분들에게 이제 답변을 항상 한결같이 드리는데요. 네. 올해 안에 양도하신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년 되면 양도세가 크게 5가지로 바뀝니다. 네.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계속해서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양도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냐 내년 시점이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면서 내년에 어떤 점이 바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도하는 게 좋을까, 내년 양도하는 게 좋을까, 지금 시점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내년에 바뀌는 양도세는 크게 5가지인데요. 네. 그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개정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는데요. 9억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하고 있으세요. 올해까지는 연 8%의 공제율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했다고 하시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를 적용받으시고, 만약에 10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하시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8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8%가 아니라 각각 4%씩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주는 하지 않으시고 보유만 5년을 했다면은 40%가 아닌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시고, 그리고 10년을 보유하셨다면 80%의 공제가 아닌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거주기간이 만약에 5년이고 보유기간이 똑같이 5년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합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이렇게 표로만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얼만큼 변화가 되고 세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그리고 취득을 10억 원에 하셨고 보유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양도를 20억 원에 하셨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율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인데요. 여기에 세율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나오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분들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10억 원 전체가 다 과세가 되진 않고요. 이렇게 고가주택이신 분들은 위에 산식처럼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산된 시기에 대입을 해보면 10억이 아니라 5.5억으로 되는 거죠. 5.5억으로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바뀌게 됩니다. 현재 거주는 안 하시고 보유만 10년을 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양도를 하신다면 공제율은 연 8%씩 적용해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 5천만 원에 80%를 적용하면 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양도 차익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소득세율을 보면은 35%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약 2,2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지방세는 220만 원이 더해져서 약 2,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2021년도에 양도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 양도차익 10억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환산을 한 가액도 5.5억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거주는 안 하시고 보유만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80%가 아닌 40%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5억 원의 40%인 2.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80%를 공제받아서 4.4억을 차감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거죠.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 금액은 3.3억이 됩니다. 지금 3.3억 정도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40% 세율 구간인데요.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500만 원이 나오고 지방세가 1,000만 원이 붙어서 총 세금이 약 1억 1,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년도에 똑같은 조건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반면에 2021년도에 양도하시게 되면 무려 약 5배 정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서울 주택 가격이 보통 9억 원을 초과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도권에 보유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따라서 세금 부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뀌는 내용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됩니다. 현행은 6%부터 최고 42%까지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10억 초과분 구간이 새로 신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2%가 아니라 45% 구간이 최고 구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 현행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 세율의 10% 세율이 중과세가 되고, 그리고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20%의 세율이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10%가 아니라 10% 증가된 20% 세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택이 세 채 이상인 분들은 20%가 아니라 30%의 세율이 중과세됩니다. 이거는 적용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세 번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가 이제 2021년 이후에 3주택자이신 분들은 최고 세율로 받을 수 있는 세율 구간 자체가 이제 82.5%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이 지금 30%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최고 세율 구간이 45%이기 때문에 75%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방세가 빠졌죠. 지방세는 양도세를 계산하면 10%가 추가로 붙는데요. 여기에 7.5%가 더 붙기 때문에 82.5%의 최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저는 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하시고 매도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하시고 매도하시게 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시고 매도하신 분들은 40%에서 30%가 증가된 70%로 증가되고요.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 세율에서 60%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분양권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지금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니까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인데요.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1세대 1주택까지는 똑같고요. 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이 부분이 바뀝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 세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거는 5번째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시게 될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4년 2월 1일에 A주택 하나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3월 1일에 B주택을 하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2020년 3월 달에 A주택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죠? 1주택자요. 네. 1주택자가 되는 거죠. 2020년도 안에 매도할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 3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B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2020년 3월 1일에 A주택을 매도했으면은 저는 2020년 3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똑같아요. 하지만 5번째 규정으로 인해서 2021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기산 시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안에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는 곧바로 B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한편에 2021년부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즉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셔야지 이 B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할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경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